안녕하세요. 꽃님이 식당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 매스컴에서 앞다투어 매일같이 보도하던 ASF라고 명명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ASF라고 칭할게요. 이름이 좀 길어서요. 요 사이엔 ASF에 관한 뉴스가 별로 없는데요. 위험이 현저히 줄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겹살 전문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관심이 많은데요.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ASF가 발생한다면 제 개인의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일 ASF가 발생한다면 국가, 지자체, 돼지 사육농가, 도축업, 돼지 부산물 전문 가공업, 소세지, 햄 등 육가공식품업, 정육점, 마트, 시장, 재래시장, 돼지고기 취급식당, 이곳들에 연결된 수많은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해서 이듬해인 2011년 4월까지 기승을 부렸던 구제역의 손실액이 약 2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0여 년이 좀 흘렀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져본다면 그때보다 ASF의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군요. 구제역은 예방 백신도 있고 발병 후 폐사율도 50%이지만 ASF는 발생한 지가 1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확산 속도마저 매우 빠른 데다가 걸리면 100% 돼지가 폐사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돼지 질병인지 모르겠습니다. 1921년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발병 후 1950년도 후반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하고요. 지금은 축산 선진국인 벨기에를 포함한 전 유럽에 광범위하게 전염되어 있으며 1970년대에 ASF가 발생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청정지역으로 되돌아오기까지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현재는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에도 발생 보고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2018년 8월 3일 중국 단둥에서도 ASF가 발생된 후에 4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번졌고 인접 국가인 티베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급기야 북한의 자강도 우시군에서도 ASF가 발생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다는데요. 어쩐 일인지 요즘 북한은 북한 내에서의 ASF 발생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베트남과 아시아에 대해서만 발생한 ASF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북한은 식량 작업도가 매우 낮은 국가에서 돼지고기의 급격한 부족으로 먹거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겹쳐질 것을 우려하여 북한에서의 ASF에 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서 ASF에 관하여 숨기면 숨길수록 휴전선과 임진강으로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ASF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지 큰 걱정이 됩니다. 최근 정부는 휴전선 인접 10여 곳 시군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멧돼지 출몰 지역엔 포획털과 펜스를 치고 있고 돼지 사육장엔 매일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헤엄을 매우 잘 친다고 하네요. 임진강을 도하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진 않을지 그것도 큰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남북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전 세계 45개국에 확산되어 국가적인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SF의 전염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돼지와 멧돼지의 이동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야생 멧돼지가 전파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경도 없이 여기저기 막 쉽게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같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겠지만 멧돼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그냥 무사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멧돼지가 많이 전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사람이 먹다가 남긴 잔반으로 돼지를 키우는 곳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잔반 돼지에서도 발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균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육가공식품을 먹은 사람이 보균자가 되어서 ASF를 돼지에게 옮기기도 한다는군요. 그나마 큰 다행인 것은요. ASF균이 사람에게 전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는 병으로 발병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나마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ASF균은요, 28개의 강력한 단백질 구조물에 쌓여 있는데요. 황체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열과 산성, 알칼리성 등 모든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냉동과 말린 육포, 소세지나 햄, 만두 속 등에서 약 1000일 정도 이상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축산계 전문가의 말로는요. 항공, 항만에서 철저한 검역 검색을 해야 하고 관광객 및 모국을 다녀오는 외국 근로자들의 수화물에서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한 차단을 하고 이에 따른 홍보도 강화하면서 법을 어겼을 경우 높은 벌금을 물려서 ASF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반돼지 사육을 금지하고 이미 사육된 돼지는 분리 도축을 하는 등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방만이 최선책인 것 같고요. 백신이나 치료제는 ASF의 강력한 항체 능력 때문에 개발이 몹시 어려워서 향후 5년이나 10년 정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니 더욱더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육류 섭취의 40%가 돼지고기라고 하는데요. 거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먹거리여서 더욱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ASF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ASF 확산을 막는데 힘써 노력한다면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꽃님의 식당 이야기,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 때에는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ASF가 발병을 하고 창고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 삼겹살집이나 돼지갈비 등 돼지고기 전문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뵙기를 청하고요. 항상 건강한 나날들이 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